자, 반갑습니다. 이 영상이 해석개론2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첫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주차부터는 일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적분도 사실 계산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y는 x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이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 당연히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봤던, 그리고 대학교 수학 1, 수학 2 때 봤던 좋은 함수들 말고 일반적인 함수가 있으면 과연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1학년 때 수학은 뭔가 함수들이 좀 복잡한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계산을 잘해서 적분을 찾자, 이게 목적이었으면, 이제는 그 함수 자체를 보고 계산하기 전에 적분이 가능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우리의 주된 임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건 나오는 함수들은, 계산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제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함수들이 많아요. 오늘 예제로 나오는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함수입니다. 뭐 상수함수, y는 x 같은 함수, y는 x 제곱 같은 함수, 이런 함수들이거든요. 적분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도 개념을 엄밀하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석개론2의 후반부를 가면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좀 다루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특성 그리고 적분을 다룹니다. 그렇긴 한데 이번 챕터 9에서는 일변수 함수 y는 fx골만 다룹니다. 이 영상에서는 9.1단원, 그래서 리만 인테그럴이라는 개념만 다룹니다. 이 개념은 사실 이 리만을 보통 적분 그러면 이제 리만 적분이긴 한데 너무 유명하니까 리만을 생략을 해요. 그러면 그냥 9.1단원의 제목은 적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선 다양한 정의들을 좀 할 거예요. 정의가 좀 많긴 합니다.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익숙해지면 별거 아닌데 그 개념 이제 여러 개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 리만 인테그럴이란 개념이 뭐랑 똑같냐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적분하기 위해서 봤던 구분 구적법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개념들을 하나씩 정의를 할 건데요. 정의가 좀 많지만 긴장하지는 맙시다. 다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간단한 성질들을 좀 보고, 예제들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9단원의 뒷부분에서는 대학교 해석개론에서는 이제 함수의 적분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성질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영상에 나오는 얘기들은 정의는 엄청 많고요. 예제 몇 개, 그리고 중요한 명제 하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은 파티션, 혹은 한글로는 분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이나 수학원에서 적분이 뭐냐, a부터 b까지 함수 f의 적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부터 b까지 함수 f의 적분이 뭐냐? 그럼 당연히 여기 a부터 b까지, 그리고 f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다. 우리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학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여기 적당히 잘라요, x축을.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각 구간에서 넓이를 이렇게 대충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친 영역의 이 극한이 적분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념을 엄밀하게 이해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입니다. 엄밀함이 좀 들어갔을 뿐이지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x축을 이렇게 자른 거를 조금 확대를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x축을 이렇게 좀 자른 거를 확대를 한번 쭉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고, 우리가 얘를 3개의 구간으로 자른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 세팅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i라는 closed and bounded, 즉 컴팩트인 인터벌이 있다고 칩시다. closed and bounded 우리 컴팩트라고도 쓸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잘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르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할까? 그냥 A 대신에 x1 그리고 중간에 자른 점들을 x1, x2 이렇게 각각 써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b가 되게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렇게 쓰면 x0보다 x1이 크고 x2가 크고 땡땡땡 해서 xn까지 그리고 처음이 a랑 같고 마지막이 b와 같은 이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자른다 라는 개념 대신에 우리가 자를 때 쓰는 점들 x0, x1, x2, x3 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파티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그냥 i의 부분 집합인데 개수가 유한인 집합, 즉 finite set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x1보다 x2가 크니까 점점 커지는 집합이니까 우리가 순서가 있는 ordered set이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x0부터 xn까지가 있을 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수학원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고 보통 뭔가 이제 수학 1, 수학 2에서 증명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노테이션이긴 한데 완결성을 생각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각각의 구간에서의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 그림에서는 여기가 델타 x1이 되고요. 여기가 델타 x2가 되고 여기가 델타 x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에 이 p의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적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델타 x1, 델타 x2, 델타 x3 중에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이 p의 놈 혹은 p의 크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은 뭐 어떤 구간 i가 있고요. 얘를 열심히 쪼갰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쪼갰어요. 하나는 이쪽에서는 엄청 많이 쪼개고 오른쪽에서도 엄청 많이 쪼개는데 가운데는 좀 덜 쪼갰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파티션이고 아래에 있는 게 두 번째 파티션이라고 합시다. P1도 i를 유한계로 자른 거고 P2도 i를 유한계로 자른 거니까 둘 다 파티션입니다. 이때는 P1이랑 P2의 놈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P2의 놈이 큰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무리 잘게 자르져 있든가 상관없습니다. 그 구간을 이루는 이 xi, xi 플러스 1 중에 가장 긴 것의 크기가 파티션의 크기인 거예요. 얘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P1과 P2가 둘 다 파티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둘 다 i를 적당히 잘라놓은 거라고 해요. 만약에 P1이 P2의 부분집합이면 우리가 P2가 P1의 refinement, 얘를 한글로는 분할을 다시 잘게 쪼갠 분할 혹은 세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똑같은 A에서 B까지 이런 인터벌 i가 있다고 칩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은 A고 오른쪽은 i예요. 그리고 역시 얘도 우리가 좀 더 쪼개고 싶어요. 뭐 넉넉하게 한 5개를 쪼개 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y0고요. 여기 y1이고 y2는 여기 똑같이 뭐 y3도 뭐 똑같이 해도 되지 뭐. y3는 x2랑 똑같게 y4는 뭐 하나 더 넣고 b가 y5가 되는 이런 파티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파티션은 P고요. 두 번째 파티션은 Q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P는 집합으로 보면 뭐 당연히 x0, x1, x2, x3 라는 집합이고요. Q는 당연히 y1, y2, y3, y4, y5라는 이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Q는 P를 3개로 자른 다음에 첫 번째 구간을 이렇게 톡 한 번 더 자른 거고 세 번째 구간을 역시 한 번 톡 더 자른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x1이 y2랑 같고 x2가 y3랑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점 2개가 이
Q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게 쪼개는 거는 집합의 원소가 더 늘어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1보다 P2가 집합으로서 크다 라는 거를 P2가 조금 더 잘게 쪼갠 거다, P1보다. 즉 P1이라는 분할을 더 잘게 쪼갠 분할, 새 분할이다, refinement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쓰냐면, 이때 P2가 P1보다 파이너하다, 더 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거 혹시 위상수학 같은 거 같이 들으면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기입니다. 자, 이제 P1과 P2라는 파티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P1 유니온 P2라는 이런 집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집합을 생각을 하면 이 집합은 P1의 refinement도 되고요, P2의 refinement도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이거 왜 됐나요? 정의에 의해서 P1을 당연히 P에 포함하니까 P가 P1의 refinement인 거예요. 그 다음에 P가 P2도 포함을 하잖아요. 따라서 P2의 refinement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P1의 refinement도 되고 P2의 refinement도 되니까 둘의 공통 refinement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 refinement들이 만족할 간단한 두 가지 성질을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로 P가 Q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P의 놈과 Q의 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P의 놈이 Q의 놈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이거 당연한가요? 왜냐면 Q는 P에다가 이렇게 이 오른쪽에 위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 Q는 P에다가 점을 몇 개를 이렇게 더 추가해 놓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Q에서의 가장 큰 구간은, 가장 큰 서브 인터벌의 구간은 P에서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P에서는 좀 더 커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에서의 적당히 큰 구간이 있으면 Q에서는 그대로 있거나 더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가장 큰 구간들을 서로 비교하면 P가 조금 더 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가 Q가 P보다 파이너하면 P의 놈이 Q의 놈보다 크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실인데 우리가 증명 같은 걸 할 때 상당히 많이 씁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A,B라는 구간을 X축으로 나눈 게 어떤 의미인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I라는 A,B라는 closed and bounded 인터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걔를 n개의 서브 인터벌, 부분 구간으로 나눈 걸 우리가 P, 즉 I의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적분을 정의할 차례입니다. 적분을 정의하려면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함수를 정의역이 I이고 실수집합으로 가는 함수라고 칩시다. 우리가 보통 적분을 볼 때 봤던 것처럼 연속함수 이런 조건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함수를 다룰 거예요. 단 하나, bounded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뭐였지? 어떤 A라는 값이 존재해서 함수 값이 전부 A보다 작거나 같을 것 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의를 잘 보면 bounded가 두 가지에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I라는 구간이 bounded여야 돼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런 게 아니라 정해진 실수 A, B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딱 6개인 집합이잖아요. 그리고 함수도 bounded여야 됩니다. 이렇지 않은 적분들을 우리가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거
예제 한번 봐볼까요? 뭐 x제곱 플러스 1분의 d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라. 이런 거 우리 개념적으로 뭔지 알고 있어요. 그치?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함수가 되고 얘 그 x축이랑 이 함수의 아래쪽 영역의 넓이 극한 이런 거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정의할 이 리만 적분의 조건을 만족하진 않습니다. 왜? i가 바운디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0부터 1까지 오케이 이런 적분이긴 하지만 루트 x분의 dx라는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우리 알고 있어요. 뭐 0부터 1까지 이렇게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그 수학 1에서 이상적분에서 종종 나왔던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섹션에서 얘기하는 적분의 그 정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f가 바운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가 즉 정의역이 언바운디드거나 f가 바운디드가 아니면 그러면 이 리만 적분의 정의를 처음부터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i도 바운디드, f도 바운디드인 경우만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케이스는 왠지 이거 우리 극한으로 취급할 것 같다. 이거 우리 예전에 수학 1에서 다룬 적 있다. 임프라퍼 인테그럴 혹은 이상적분이라는 개념으로 그 리만 적분의 극한으로 정의합니다. 이거 계산 같은 것들은 우리 수학 1 때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함수 한번 그려보죠. 뭐 여기에 뭐 이렇게 a부터 b까지인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를 그냥 적당히 그 구간으로 잘라야 되니까 뭐 너무 많이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한 3개로만 잘라봅시다. 이렇게 잘랐다고 쳐요. 맞죠? 자, 이 영역에서 우리가 스몰 mi 라는 값과 캐피털 mi 라는 값을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스몰 mi는 사실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딱 결정이 된 게 i라는 구간이 결정이 돼 있어요. p라는 i를 쪼갠 것도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도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정의가 돼 있을 때 그것들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편의상 스몰 mi라고만 쓰는데 사실 함수에도 의존하고 p에도 의존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는 뭐냐? 그 xi부터 xi 플러스 xi-1부터 xi라는 이런 부분 구간, 이거 서브 인터벌이라고도 보통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인터벌에서 함수 값 중에 가장 작은 것, 근데 미니멈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인피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값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얘는 캐피털 mi는 반대로 함수 값 중에 가장 큰 것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x0부터 x1까지 중에 함수 값이 가장 작은 것, 왠지 이거 같네? 그쵸? 얘가 캐피털 스몰 m1이에요. x1부터 x2까지 중에 가장 작은 건 왠지 이놈 같죠? 얘가 스몰 m2입니다. 그 다음에 x2부터 x3까지는 여기선 딱 봐도 구간이 인크리징인 것 같으니까 얘가 제일 작아 보인다. 얘가 m3입니다. 간단하죠? 가장 큰 값도 그냥 한번 뭐 녹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왠지 첫 번째에서는 가장 큰 구간이 얘일 것 같다. 그쵸? 두 번째에서는 가장 큰 게 얘인가? 뭐 좀 너무 비슷하네? 얘가 M2라고 할까요? 그냥 세 번째에서는 딱 봐도 얘가 제일 커 보인다. 그래서 M3라고 합시다. 캐피털 M3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캐피털 M1, 캐피털 M2, 캐피털 M3를 이렇게 그냥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물론 이 값들이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항상 해석개론에서는 이 값들이 잘 존재하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행히 우리가 해석개론 1에서 대부분의 작업들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게 해석개론 1을 한 이유기도 하고요. 캐피털 mi를 봐봅시다. 이 함수값이 g가 아무리 커봐야 a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바운디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집합이 non-empty 셋이고 바운디드 어보브입니다. 따라서 수프리멈은 있어요. 왜? 실수의 완비성 혹은 컴플리트니스 오브 R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스몰 mi도 마찬가지죠. 이 함수가 바운디드니까 마이너스 a보다는 함수 값이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인피멈은 항상 존재합니다. 왜? 이 집합이 이렇게 제가 빗금을 치고 있는 이 집합이 바운디드 빌로우고 난엠티니까 실수의 완비성 혹은 컴플리트니스 오브 R에 의해서 인피멈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LFP랑 UFP를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LFP는 단순하게 이렇게 스몰 mi 곱하기 델타 xi들의 썸이라고 쓰면 됩니다. 위에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델타 x1이 있어요. m1이 있어요. 곱해봅시다. 이 영역이네. 델타 x2가 있어요. m2가 있습니다. 곱해봅시다. 델타 x3가 있어요. m3가 있어요. 곱해봅시다. 함수의 넓이를 아래에서 사각형으로 근사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U도 똑같겠죠. U는 스몰 mi 대신에 캐피털 mi를 쓴 거니까 그냥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봅시다. 캐피털 mi는 왼쪽에 다 그렸죠. 자, 첫 번째에서는 제일 큰 값 이거겠네. 캐피털 mi 곱하기 델타 x1. 두 번째에서 제일 큰 거는 여기 있겠네. 세 번째에서 제일 큰 건 여기 있겠네. 맞죠? 그래서 이 제가 녹색으로 그린 게 UFP가 되고 빨간색으로 색칠한 게 LFP가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래서 LFP는 그 함수보다 작게 사각형으로 근사한 넓이, UFP는 함수보다 조금 크게 사각형으로 근사한 넓이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름인데요. 이 LFP는 로어 리만썸이라고 부릅니다. 파티션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리만은 가끔 생략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해석개론에서 다루는 적분은 리만 적분밖에 없으니까. corresponding to B. 그래서 P라는 파티션이 주어져 있을 때 F의 로어 리만썸 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UFP는 다 똑같네. 로어를 어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upper Riemann sum of F corresponding to P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좀 많네요. 마지막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의는 이 LF입니다. 이 LF는 LFP의 수프리멈, 모든 파티션에 대한 수프리멈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파티션이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그 파티션에 대해서 우리가 LFP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LFP에 이 LFP라는 집합들을 전부 모아놓고 걔네들 중에 가장 큰 값이라고 놓는 겁니다. UFP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UFP를 생각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 그래서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UFP를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의 인피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익숙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헷갈리진 않는데 L인데 인피멈이 아니라 수프리멈을 썼고요. U인데 수프리멈이 아니라 인피멈을 썼습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P를 잘게 쪼개요. 그럼 잘게 쪼갠다고 생각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여기 있는 이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 그림에서 점점 잘게 쪼개니까 빨간색 영역의 넓이가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개질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잘게 쪼개면서 빨간색이 점점 그래프의 넓이랑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점점 가까워질 테니까 우리가 수프리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점점 커지게. 반대로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잘게 쪼갤수록 녹색 사각형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인피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근사할 때는 잘게 쪼개서 점점 늘려야 되는구나. 따라서 수프리멈. 위에서부터 근사할 때는 잘게 쪼개서 그 여기 녹색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비슷하게 만들려면 점점 줄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인피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얘네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LF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도 많이 표기를 해요. A부터 B까지 적분인데 그 아래에 이렇게 밑줄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로어 리만 인테그럴이라고 부릅니다. UF는 당연하겠죠. A부터 B까지 F의 적분인데 위에 이렇게 살짝 붙은 거예요. 얘는 뭐라고 부를까? 딱 봐도 어퍼 리만 인테그럴 오브 F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바로 completeness of R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L이나 U나 뭐 비슷하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가 그 LF를 생각을 해봐요. LF, P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뭐보다 작고 나갔나? 이게 함수 값은 지가 아무리 커봐야 A보다 작고 나갔고 X축은 B 마이너스 A보다 작고 나갔잖아요. 모든 P에 대해서. 맞죠? 따라서 우리가 얘가 되니까 이 집합은 바운디드 어보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뭐 편의상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집합을 A라고 하는 순간 A는 바운디드 어보브예요. 왜?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A 곱하기 B-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얘의 수프리멈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프리멈 A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LF인 거지. 맞죠? 그래서 LF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실제로 정의가 잘 되는 값입니다. 아주 간단한 로어 리만섬과 어퍼 리만섬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i라는 a, b라는 인터벌이 있고 그리고 f라는 바운디드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pq가 파티션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처음으로 이 p라는 파티션에 대해서 f의 로어 리만섬과 f의 어퍼 리만섬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어퍼 리만섬이 로어 리만섬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같은 집합의 수프리멈이 캐피털 MI고 같은 집합의 인피멈이 스몰 mi이기 때문에 당연히 캐피털 MI가 스몰 mi보다 크고 나왔잖아요. 여기 델타 xi를 곱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습니다. 얘네들을 i에 대해서 썸한다고 달라질 게 없겠습니다. 왼쪽이 로어 리만섬, 오른쪽이 어퍼 리만섬이네요. 그래서 1번 당연하게 됩니다. 자, q가 P의 refinemen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네 값들 사이에 다음이 성립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이니퀄리티는 그냥 1번이에요. 맞죠? 한 인터벌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거의 당연합니다. 뭐 로어 리만섬에 대해서만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우리가 파티션이 그냥 편의상 뭐 앞에서랑 똑같이 x0, x1, x2, x3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P예요. 여기서 Q를 만든다라는 거는 새로운 점을 몇 개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래는 LFP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연두색으로 그린 게 LFP예요. 그런데 한 점을 더 추가해서 Q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Q를 만들면 이 영역에서는 인피멈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똑같고요. 여기서도 똑같고 여기서도 똑같고. 따라서 보면은 주황색 사각형 영역의 넓이가 원래 있었던 연두색 사각형의 영역의 넓이보다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정확히 이 LFP와 LFQ의 관계입니다. 뭐 P도 요한집합,
Q도 유한집합이니까 P에다가 하나씩 더 넣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인덕션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LF는 점점점 잘게 쪼갤수록 올라가고, 우리 구분고적법을 했을 때 상식과 맞네요. UFP는 즉 어퍼 리만섬은 점들을 추가해서 하면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3번, 2번도 거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3번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파티션이 두 개가 일반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P라는 파티션과 Q라는 파티션이 서로 포함관계 같은 것도 없고 하나가 다른 거에 리파인먼트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P의 로어 리만섬보다 Q의 어퍼 리만섬이 크다 라는 겁니다. 얘는 증명이 까다롭진 않지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당연한 거예요.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커먼 리파인먼트라는 개념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P 유니온 Q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얘는 P의 리파인먼트도 되고, 그러니까 P보다도 잘게 쪼갠 파티션이고 Q보다도 잘게 쪼갠 파티션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 LFP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LFP 유니온 Q라는 새로운 파티션을 쓴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2번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번 조건에 의해서 U 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2번 조건에 의해서 UF, Q가 되겠습니다. 조금 처음 하는 거니까 얘는 2에 의해서, 얘는 1에 의해서, 얘는 2에 의해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식은 LFP가 UFP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컨디션은 이 F의 리만섬의 극한인 로어 인테그럴과 F의 어퍼 인테그럴 생각을 했을 때 항상 F의 어퍼 인테그럴이 F의 로어 인테그럴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3번 컨디션을 적용을 하면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무의 파티션을 가져와요. 이무의 파티션들 P랑 Q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3번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LFP랑 UFP를 FQ를 비교를 하면 P랑 Q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른쪽이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양쪽에다가 P에 대한 수프리멈을 한번 택해 봅시다. 그러면은 왼쪽은 LF가 되고 오른쪽은 P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LF라는 값이, 즉 F의 로어 인테그럴이 UF, Q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인피멈 Q를 각각의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 취하면, 그러면 우리가 LF가 UF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컨디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컨디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LF랑 UF를 비교하면 UF가 크거나 같다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새로 얘기를 했습니다. 적분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연속성이나 미분보다 처음부터 세팅해야 될 게 많았네요. 자, 이제 적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I라는 클로즈드 인터벌, 클로즈 바운디드 인터벌이 있고 F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바운디드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UF랑 즉 F의 어퍼 인테그럴이랑 LF 즉 F의 로어 인테그럴이 같으면 우리가 함수 F가 구간 I에서 적분 가능하다 혹은 리만 인테그러블이다 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함수 F가
구간 i에서 적분 가능. 근데 그 우리가 해석개론에서 다루는 적분은 전부 다 리만 적분이에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되게 간단하네요. UF랑 LF가 같다. 이것뿐입니다.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개념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UF도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었고요. LF도 복잡해 보이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구하고 나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거는 그냥 당연히 UF랑 LF랑 같을 때, 그러면 함수가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지? UF 구해야 돼요. LF를 구해야 됩니다. 둘이 같은지를 보여야 되는 것. 그게 끝입니다. 세 가지 예제들에서 그걸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30분이 넘게 개념들을 정의를 했던 겁니다. 자, 이 개념은 얘랑도 똑같아요. LF가 UF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항상 LF보다 UF는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음을 보이려면 LF가 크거나 같음만 보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하냐? A부터 B까지의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싶어요. A부터 B까지의 적분. 그리고 이 두 값이 같을 때라 그랬으니까 UF 혹은 LF 같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A부터 B까지의 적분을 UF라고 놓겠다. 뭐 이거 LF랑도 같으니까 이렇게 놓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정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전통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직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적분이 뭐였지? 아까 이 스몰 mi 델타 xi 얘네들의 극한이잖아요. 이 극한인데 이 mi는 극한을 생각을 하면 대충 f겠잖아요. 그래서 델타 xi도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건 좀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유에서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노테이션이니까 이렇게, 얘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옛날에도 많이 이렇게 써왔으니까 이렇게 fx dx의 a부터 b까지 적분이라고도 쓴다. 그래서 이 왼쪽의 노테이션을 가장 많이 쓰겠지만 해석개론에서는 그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가운데 노테이션이랑 똑같은 표현이다. 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이제 정의는 명확하잖아요. UF 구할 수 있으면 되고 LF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개가 같으면 적분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예제, 아주 쉬운 예제, 상수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i라는 클로즈드 인터벌에 fx는 c라는 상수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 uf 구해야 돼요. lf도 구해야 돼요. 한번 단순히 구해봅시다. uf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자, 얘는 정의가 infimum of ufp였어요. 맞죠? 그래서 파티션 하나가 있을 때 그 파티션에 대한 UFP, 파티션에 대한 어퍼 리만 썸을 구해야 됐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파티션이 있어야겠네. 만약에 P라는 X0는 A, 그 다음에 X1, X2 점점점 증가해서 Xn은 B로 가는 파티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상수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스몰 mi는 캐피털 mi는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것 혹은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건데 그냥 단순히 상수값이겠네? 맞죠? 그냥 그림으로 그릴 필요도 없지만 단순히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함수겠습니다. 함수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 인터벌 부분 구간을 뭐 xi-1부터 xi까지 생각을 하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것도 c고요. 제일 큰 것도 c인 거예요. 그릴 필요도 없지만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자, 따라서 UFP를 구해봅시다. 얘네들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의 인피멈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정의가 뭐였지? 델타 mi 곱하기 델타 xi들의 썸이었습니다. 근데 mi는 c로 같아요. 그 다음에 델타 xi들의 합은 당연히 구간들을 유한계로 쪼개놓고
걔네들의 합이니까 b-a겠네. 따라서 c 곱하기 b-a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UF를 생각을 하면 UF의 정의, 즉 upper integral of F는 정의가 UFP들의 인피멈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P에 대해서 UFP 값이 상수값으로 동일하네요. 따라서 얘는 그냥 원소가 하나인 집합의 인피멈이니까 C 곱하기 B-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인 것 UF 값은 C 곱하기 B-A다 라는 걸 보였어요. 자, LF는 어떻게 구할까? 똑같겠죠. 똑같은 거 또 쓸 필요 없겠죠. 저는 시밀러리라고 쓰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 삼아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얘는 C 곱하기 B-A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죠? 얘는 UF랑 같다. 왜? 값이 C 곱하기 B-A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인 것 F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정의역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LF랑 UF라는 값이 C 곱하기 B-A로 같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게 인테그러블의 정의였네요. 따라서 인테그러블의 정의를 만족하니까 인테그러블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즉 F는 리만 인테그러블이고 그리고 A부터 B까지 F의 적분이 C 곱하기 B-A다. 왜? UF 기도 하고요. LF 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수함수는 적분 가능하고 그 값은 C 곱하기 B-A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부터도 아주 쉽게 당연히 다 알고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거 답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답을 알고 있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적분 가능한지를 증명해라. 그러면 이렇게 UF랑 LF를 명확하게 구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동시 조건을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쉽게 뒤쪽에서 얘기를 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다음 예제를 봅시다. 두 번째 예는 조금 더 까다로운 예입니다. 물론 우리 답은 알고 있어요.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0,1이라는 바운디드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때 f라는 함수가 적분 가능하냐? 우리 적분 값 다 알고 있어요. 부정적분은 3분의 1 x의 3승이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구하면 3분의 1이 나오겠지. 하지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방금 우리가 리만 인테그러블의 정의를 했으니까 그 정의에 맞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분구조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Pn이라는 파티션을 우리가 0, n분의 1, n분의 2, 땡땡땡 n분의 n-1,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델타 xi는 당연히 n분의 1입니다. 그렇죠. 이 Pn이라는 특수한 파티션에 대해서 어퍼 리만썸과 로어 리만썸을 각각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캐피털 MI는 어떻게 되죠? 캐피털 MI는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놈입니다. 근데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뭐 되게 당연하긴 하지만 이거 그림으로 그려봐요. 그래서 여기 xi-1, xi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놈은 뭐예요? fxi의 값이죠. 왜? 증가함수니까.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놈은 뭐예요? fxi 값이죠. 왜? 함수가 증가하니까 맨 오른쪽의 값이겠지. 얘를 써봅시다. 그러면 이 캐피털 MI는 어디 보자. f의 맨 오른쪽의 값, xi의 값인 거죠. 따라서 n분의 i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mi는 f의 n분의 i-1. 왜? xi-1의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n분의 i-1의 제곱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f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f의 어퍼 리만섬을 한번 구해봅시다. 어퍼 리만섬을 생각을 해보면 서메이션 n분의 i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거 i는 1부터 n까지잖아요. 얘를 하면 뭐 n의 3승분의 1은 밖으로 나오겠고, 그 i 제곱의 서메이션 하면 뭐 이거 나오겠잖아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맞죠? n 제곱을 더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3분의 1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정확한 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극한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UFP의 n에 대한 리밋을 생각을 하면은 얘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쵸? 이거 이 마지막에 구한 이 값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뭔가요? 이거 우리 당연히 다 알고 있듯이 3분의 1이에요. 맞죠? 근데 이 3분의 1은 UF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왜 그래요? 자, 이거는 지금 점점 줄어드는 값이었고요. 그래서 PN들만 봤을 때의 인피멈입니다. 그런데 UF는 PN 말고 다른 파티션도 고려를 했을 때의 인피멈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P1, P2, P3 이런 파티션을 봤을 때의 인피멈, 오른쪽인 UF는 그거 말고 다른 파티션을 봤을 때의 인피멈. 따라서 오른쪽이 인피멈을 취했을 때 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요. 자, 똑같은 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제 대충 보인다. L, F, PN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똑같겠네. 계산을 해보면요. 3분의 1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2n분의 2n-1입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L, F, PN을 생각을 하면 얘는 3분의 1이 나오고 이거는 앞에와 마찬가지 논리로 L, F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왜? L, F는 수프리멈인데 이 오른쪽은 모든 파티션에 대한 수프리멈, 왼쪽은 P1, P2, P3라는 카운터 불개의 개수의 파티션에 대한 수프리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따라서 우리의 결론 UF랑 3분의 1이랑 LF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 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함수에 대해서 LF보다는 UF가 크거나 같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UF랑 LF랑 3분의 1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UF랑 LF랑 3분의 1이랑 다 똑같은 겁니다. 결론, UF랑 LF가 똑같으니까 F가 적분 가능하고 그 값은 3분의 1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써야 될 것, 이거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봅시다. 따라서 결론, F는 이 결론을 마지막으로 써야 돼요. 리만 인테그러블이고 어디에서? 0,1이라는 인터벌에서, 그리고 그 0부터 1까지의 x제곱이란 함수의 값은 3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아래서 귀찮게 하긴 했지만 결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을 안 들었어도 알 수 있을 만한 겁니다. 근데 이거 리만 인테그러블 하냐? 이걸 다 빼버리고 얘만 쓴다. 그러면은 해석개론에서는 0점입니다. 값을 묻는 게 아니고 증명을 묻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해석개론 1에서도 비슷했죠. 뭐 x제곱 미분해라 2x 딱 쓰면 0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아주 중요한 예제입니다. 어렵지는 않은 예제인데 리만 적분이 불가능한 아주 유명한 예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가 유리수일 때는 1이고 무리수일 때는 0인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 우리 해석개론 1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디리클레 함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함수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고요. 함수 값은 유리수일 때는 1, 무리수일 때는 0.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쪼갰다고 쳐요. 쪼갰을 때 이 부분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안에는 무조건 유리수, 무리수의 조밀성, density에 의해서 이 xi-1부터 xi까지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은 무조건 0이고요. 가장 큰 값은 무조건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퍼 리만섬은 1이고 로어 리만섬은 0이고 그래서 다르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한번 써봅시다. 자, 그 얘기를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게 증명이긴 한데요. 그거를 써보려고 합니다. P를 이무의 파티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무의 파티션이라고 놨어요. 그러면 P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는 게 좋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늘 그렇듯이 x0부터 x1, x2, 땡땡땡, xn 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합시다. 자, 각각의 xi-1부터 xi까지를 생각을 하면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리수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무리수도 포함을 합니다. 맞죠? 왜? 유리수도 실수해서 덴스하고 무리수도 실수해서 덴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인터벌에서의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은 0, 함수의 가장 큰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LFP를 구해봐요. 그러면 얘는 정의가 뭐였지? 델타 mi 아니지 서메이션 mi 델타 xi니까 근데 mi는 다 0이잖아요. 그래서 0. UFP는 뭐 똑같겠네. 정의가 캐피털 mi 곱하기 델타 xi인데 캐피털 mi는 전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델타 xi를 전부 더하면 뭐 구간 0부터 1까지니까 1이겠고 따라서 1이겠네. 따라서 우리가 LF는 정의에 의해서 이 수프리멈 P에 대한 수프리멈인데 LFP 이거였어요. 근데 이건 0입니다. 왜? 모든 P에 대해서 다 0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UFP의 인피멈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전부 1이에요. 맞죠? UFP는 모든 P에 대해서 다 1이니까. 따라서 이 인피멈인 UF는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같지 않네? 물론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UF가 LF보다 크거나 같은 건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같지 않으면 UF가 LF보다 확실하게 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F는 리만 적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리만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의 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예를 보면 리만 적분이 가능할 때도 뭔가 어렵진 않지만 LF, UF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했어야 돼요. 리만 적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도 LF, UF를 직접적으로 찾았어야 됩니다. 얘를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